해질 무렵 겨울이 막 끝나가던 초봄의 평야 가장자리에서 한 마리 여우가 낮게 몸을 숙인 채 눈이 녹아 드러난 풀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장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고 주변에는 먹잇감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여우는 몇 걸음을 옮길 때마다 멈추고 고개를 기울이며 땅의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적 없이 배회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이 행동은 환경 조건을 세밀하게 읽으며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의 연속으로 해석됩니다. 먹이가 드문 계절에는 무작정 이동하는 것보다 냄새와 지형의 변화를 따라 이동 경로를 조정하는 것이 더 높은 생존 확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초봄에 얼음이 얇게 남아있는 습지 가장자리에서 여우가 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진입을 주저하는 모습이 관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표면이 단단해 보였지만 일부 지점은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우는 앞발로 압력을 가해 지면의 강도를 확인한 뒤 몇 차례 방향을 바꾸다 결국 우회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라 얕은 수면에 빠질 경우 체온 손실과 이동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을 피하려는 위험 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털은 단열 기능을 잃고 이는 겨울을 막 지난 시기 치명적인 에너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들판에서 풀 사이를 뛰어오르듯 도약하는 여우의 사냥 장면은 종종 민첩함의 상징처럼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장 관찰자와 영상 시청자가 이 장면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도약 이전의 수분간 이어지는 정지 상태와 귀의 미세한 움직임, 바람 방향을 확인하는 행동을 함께 인식하지만 영상 시청자는 편집된 장면을 통해 도약 순간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우의 사냥 성공률은 도약 자체보다 사전 탐지 단계에서의 판단 정확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불필요한 도약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며 반복될 경우 체력 손실로 장기적인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농경지 주변에서 여우가 사람의 활동이 잦은 길을 피해 논두렁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가축을 노리는 행동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이동 경로를 자세히 보면 여우는 인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선택하며 짧은 시간 안에 통과할 수 있는 경로를 선호합니다. 이는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쫓기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우는 먹이 접근성과 위험, 회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한밤중 달빛이 거의 없는 흐린 날에 여우가 동일한 경로를 반복해 오가는 장면이 여러 상 카메라에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방향 감각이 부족한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후각 정보와 지형 기억을 결합해 안전한 이동 경로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시각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과거에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됩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더 많은 에너지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늦가을의 숲 가장자리에서 어린 개체와 성체, 여우가 동일한 먹이 흔적을 마주했을 때 서로 다른 선택을 보이는 장면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어린 개체는 냄새를 따라 깊이 진입하다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후퇴했지만 성체는 일정 거리에서 멈춘 채 주변을 장시간 관찰한 뒤 접근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험 축적 정도에 따른 위험 평가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체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포식자나 인간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을 지연시키는 반면 어린 개체는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초입 눈이 얇게 쌓인 들판에서 여우가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존의 동물 흔적 위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행동은 흔히 영리함의 상징처럼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포식자나 경쟁자에게 자신의 이동 경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위험 관리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 위에 남는 흔적은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드러내며 이는 먹이 경쟁이나 포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흔적을 이용하는 것은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이동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봄철 번식기가 시작될 무렵 수컷 여우가 넓은 범위를 이동하며
냄새 표식을 남기는 장면이 관찰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역 과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체, 밀도와 먹이 분포를 고려해 번식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는 더 넓은 범위를 탐색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와 탐색 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 구립구 주변에 토양이 무너진 흔적이 발견된 지역에서 여우가 임시 은신처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행동이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하나의 굴에 의존할 경우 침수나 붕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체 은신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안정성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비한 공간 사용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강우량이 많은 해에는 이러한 분산 행동이 더 자주 관찰됩니다. 가을 수확기 무렵 들판 가장자리에서 여우가 버려진 농작물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종종 인간 음식에 의존하는 습성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계절적으로 증가한 먹이 자원을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먹이가 감소하는 시기에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한여름 낮 시간대 대부분의 포식자가 활동을 줄이는 더운 시간에 여우가 그늘 찐 숲 가장자리에서 장시간 휴식하는 장면이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활동 상태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높은 기온에서의 활동은 탈수와 체력 소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활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여우의 일주기 활동 패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환경 조건에 따른 에너지 관리 전략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밤 먹이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우가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한 지점에 머무르는 장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먹이를 찾지 못해 포기한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눈 속에서의 이동은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며 무리한 탐색은 오히려 생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기록으로 남기 어렵지만 이러한 정지 상태가 에너지 보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심 외곽의 야간 촬영 영상에서 여우가 차량 통행이 뜸해진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이 포착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음과 진동이 줄어드는 시점을 선택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시간 선택은 인간 활동 패턴에 대한 학습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이동 경로를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초가을 먹이가 풍부한 시기에 여우가 일부 먹이를 바로 소비하지 않고 숨겨두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이 행동은 흔히 저장 습성으로 간단히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먹이 변질 속도, 경쟁자 존재, 기온 조건 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장된 먹이가 비교적 오래 보존되며 이는 먹이 부족 시기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반면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저장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봄비가 잦은 지역에서 여우가 구립구를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 배수, 경로를 확보하는 장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굴 구조가 아니라 강우에 따른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간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굴이 침수될 경우 새끼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번식 성공을 위해 환경 조건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늦겨울 해빙기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지 않고 상류의 좁은 지점을 찾아 이동하는 여우의 경로가 추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얼음 붕괴 위험을 고려하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위험 회피는 단기적인 에너지 절약보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계절과 환경에서 관찰되는 여우의 행동은 단순한 습성의 나열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에너지 효율, 위험 관리, 번식, 기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연결됩니다. 어떤 행동은 눈에 띄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으며 어떤 판단은 움직임이 아닌 멈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축적이 여우라는 종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기반이 됩니다. 이 동물의 행동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연 속 생명은 끊임없이 최적의 해답을 찾는 존재라기보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을 이어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보여주는 멈춤, 우회, 기다림, 분산과 같은 행동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전략들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특정 종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연과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보다 신중하고 맥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초여름 새벽, 바람이 거의 없는 평야에서 녹음 장비가 포착한 장면에는 여우가 풀숲 가장자리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채 귀만 미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여우는 일정한 간격으로 머리 방향을 바꾸며 소리의 방향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시각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 청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풀의 마찰음, 작은 설치류의 움직임, 먼 거리에서 전달되는 발소리와 같은 미세한 소리들은 먹이 존재 여부뿐 아니라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람이 약한 날에는 소리의 전달거리가 길어지며 이는 여우가 이동을 결정하기 전에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겨울철 눈이 깊게 쌓인 숲 가장자리에서 여우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크게 울리는 환경에서 이동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 관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눈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표면이 얼어있는 경우 발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우가 이동 속도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주변 동물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먹잇감이 경계심이 높은 겨울철에는 작은 소리 하나가 사냥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방식 자체가 환경 조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도심 외곽 공원의 야간 CCTV 기록에서는 여우가 사람의 왕래가 줄어든 이후 일정한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같은 장소라도 낮 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인공 조명이 줄어들고 소음이 감소한 이후에만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히 야행성이라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 활동 패턴을 학습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시간대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이며 이러한 시간 선택은 이동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와 인접한 농경지에서 GPS 추적을 통해 기록된 여우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야생지역 개체보다 더 짧고 반복적인 경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먹이 자원이 일정하게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장거리 이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생지역에서는 먹이 분포가 불규칙하여 더 넓은 범위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동 자체의 변화라기보다 환경 조건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정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가을 밤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서는 여우가 사냥에 실패한 이후 약 30분 이상 동일한 지점에 머무르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정지 상태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 재평가의 시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냥 실패 이후 즉각적인 재시도는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보류의 시간은 기록에 잘 남지 않지만 생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봄철 번식기가 시작된 숲 가장자리에서 암컷 여우가 새끼를 다루는 신처로 옮기는 장면이 관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암컷은 여러 차례 주변을 확인한 뒤 한 마리씩 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포식자나 경쟁자의 냄새 추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한 번에 모든 새끼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이동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 이후 굴 입구 주변에 식생이 빠르게 자라는 지역에서 여우가 기존 경로 대신 새로운 출입로를 만드는 장면이 관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식생의 변화는 시야 확보와 도주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은신처 사용 방식의 조정을 요구합니다. 여우가 새로운 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간 사용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온난한 지역에서 장기간 관찰된 여우. 개체는 눈이 많은 지역의 개체에 비해 먹이 저장 행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온이 높고 먹이 접근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저장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동의 차이라기보다 장기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 쓰레기 집화장 주변에서 여우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접근과 후퇴를 반복하는 장면이 관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먹이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접근하지 않는 모습은 인간 활동의 잔존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냄새와 소리, 최근 활동 흔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이러한 행동은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늦겨울 해빙기, 얼음이 부분적으로 녹은 하천 주변에서 여우가 기존 이동 경로를 포기하고 상류 방향으로 우회하는 장면이 기록된 사례에서는 이동거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얼음 붕괴 위험은 단순한 이동 지연을 넘어 생존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에너지 효율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관찰되는 여우의 행동은 특정 행동 하나로 설명되기보다 상황에 따른 선택의 연속으로 이해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소리 환경, 인간 활동 패턴, 식생 변화, 기후 조건과 같은 요소들은 여우의 이동, 사냥, 은신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선택의 축적이 장기적인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형성합니다.